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낙산 성곽 여행을 함께 떠날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코스는 우리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에서 시작하여 한양도성박물관에서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코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낙산 성곽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제 뒤에 문이 보이시나요? 이 문은 동대문이라 불리우는 흥인지문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성곽과 함께 조성한 문입니다. 흥인지문은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 사상의 근본 사상이 되는 인의예지신 중에 동쪽을 나타내는 덕목인 어짓 임자를 넣어 흥인문이라 하였습니다. 후에 동쪽 지대가 굉장히 낮아 땅의 기운이 약하다 하여 산맥의 구불구불한 강한 기운을 담는 가을지자를 넣어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넉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흥인지문은 다른 문과 달리 성문 뒤로 옹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옹성이란 외부에서 성문이 직접 보이지 않아 외부의 적이 침입했을 때 적들이 성문으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며, 옹성의 옹자는 항아리 옹자를 써서 말 그대로 외부의 적을 동안에 든 쥐처럼 옹성 안으로 유인하여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설치물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추녀마루를 좀 봐주시겠어요? 지붕 추녀마루에는 귀신을 내쫓고 재앙을 막는다는 잡상들이 네 기퉁이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한양도성박물관입니다. 2014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각 층마다 상설 전시실과 또 하나의 기획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제1실은 서울 한양도성이란 테마로 조선시대에 한양도성에 축소된 모형이 전시되어 그 당시 한양도성 안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는 한자리에서 도성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순성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제2실에는 한양도성의 건설과 관리라는 테마로 한양도성이 건설될 당시의 과정들과 함께 한양도성의 치안을 위해 성문의 개폐 등 도성 관리에 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제3전시실은 한양도성의 훼손과 재탄생이라는 테마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되고 훼손된 한양도성의 성곽을 복원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모습을 찾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한양도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획 전시실에는 한양도성을 주제로 다양한 기획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한양도성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테마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곳은 낙산 정상입니다. 낙산 1기를 걷다 보면 장수마을과 낙산공원을 만나시게 됩니다. 지금은 낙산공원으로 정비가 되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그 전에는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라 주변 경관도 좋지 않고 아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을 1999년부터 3년간의 공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멋진 낙산공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낙산은 그리 높지 않아 정상까지 운동 삼아 오르기도 수월하고 낙산 전망대에서 서울 도심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낙산의 유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낙산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산의 모양이 봉우리가 져서 낙타의 등과 같다 하여 낙타산이라고 불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근처에 궁궐의 수락관에 임금님을 위한 타락죽을 만들기 위해 우유를 공급하던 유우소라고 하는 작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죽에서 연유해서 타락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긴 했습니다. 나중에
낙타산과 타락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낙자를 취해서 낙산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낙산 주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 팔각정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에서 가장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여 많은 선비들과 문객들이 모여 시를 읽고 놀이를 하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홍덕이 밭이라고 불리우는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홍덕이 밭은 조선시대부터 의미가 있는 밭입니다. 효종이 복림대군 시절 형 수연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홍덕이란 나인이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를 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인질 생활을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온 복림대군은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형을 잃게 된 슬픔에 입맛을 잃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심양에서 홍덕이가 담궈준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홍덕이를 불러 이곳 낙산 중턱에 있는 밭을 하사하고 김치를 담궈 올리게 했습니다. 복림대군은 홍덕이가 담궈 올린 김치로 잃었던 입맛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제부터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는 낙산 중앙광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낙산공원의 중앙광장입니다. 이곳에는 낙산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낙산공원으로 개발되기 전에 피폐한 달동네의 모습과 그곳에 살던 삶의 모습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고, 또한 낙산공원으로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이나 낙산 성곽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양도성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4신사 중 용이 동쪽을 지킨다 하여 마로니에 공원으로 내려가는 벽면에는 청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면서 근대 역사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는 성곽길을 따라 내려와 지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안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이 있던 곳이고, 이 옆으로 법과대학이, 길 건너 맞은편으로 지금은 서울대 병원만 남아있지만 의과대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 거리를 대학로라 부르게 되면서 지명이 대학로가 되었답니다. 여기 커다란 나무가 보이시나요? 이 나무는 마로니에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 나무 아래서 젊음과 낭만을 구가하며 이곳을 캠퍼스 대신 마로니에 공원이라 불렀던 것이 지금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라 불리며 젊음과 낭만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떠나고 난 이곳에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 고 김수근 선생님께서 아르코 미술관과 아르코 예술극장을 지으시면서 이곳 마로니에 공원은 다양한 콘서트와 이벤트 등으로 더욱 새로운 문화 공간의 장소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낙산 성곽의 새로운 역사를 알고 낙산 성곽의 멋진 풍경을 잘 감상하셨나요? 낙산 성곽 이외에 궁궐, 왕릉, 성곽 둘레길, 순례길 등 32개가 넘는 도보 해설 관광 코스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도보 해설 관광을 검색하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명이 넘는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사 이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